지금 단타를 할 때 9시에서 9시 반 또는 10시까지 단타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장 지수를 보면 지금 장기적인 상승 같지만 어이씨, 어디 있냐? 장기적인 상승 같지만 이 하락 파동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기관들이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장 초반에 거래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얘 보통 10시가 넘어가면 얘 힘이 없죠. 여기가 10시잖아요. 10시 이후 빠지고 10시 반 이후 빠지고 이것도 이 근처가 10시 반이죠. 이때 이후에 빠지고 이때도 10시 이후 빠지고 이것도 9시 반 이후 빠지고 계속 이런 주기로 차트가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단타를 할 때 하루 종일 치는 게 아니라 9시에서 9시 반 아니면 10시까지 단타 치고 그 외에는 좀 쉬어야 돼요. 이 지수가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죠. 이 개인이 이번에 금융투자 소득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11조 정도로 매도했죠. 그래가지고 아직 시장은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가지고 단타는 9시에서 9시 반 아니면 10시까지 매매를 하는 거고 단타를 할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9시에 시초가 때 사잖아요. 시초가 때 사면 얘를 끌고 가는 추세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한다면 이 근처에 한번 정리하고 70% 정도 팔고 이 본전쯤 왔을 때 다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분이나 1시간 간격의 추세를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어, 꼬리 같은 것도 보면 일봉인데 여기서 하락을 했죠. 만약에 제가 밑꼬리를 살려고 했었다 하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단타 치는 게 아니라 10시까지 적어도 최소 10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3% 넘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꼬리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데 5일선쯤에 걸어두고 9시 20분쯤에 보통 체결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추세를 끌고 가는 거고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땐 매수 기준을 미리 정해야 돼요. 그 기준을 시가 때 바로 사거나 매매가 있고 시가 이후 시가 이후 음봉일 때 밑꼬리 먹는 매매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가 근처에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건 초단타, 첫 번째는 초단타 하는 매매고, 두 번째는 추세를 보는 매매고, 세 번째도 추세랑 초단타가 좀 합쳐져 있는 매매예요. 근데 이건 추세를 먹는 매매예요. 근데 추세를 먹는 매매가 왜 좋냐? 저희가 단타 칠 때마다 수수료를 내잖아요. 근데 이게 스캘핑의 영역이 되면은 수수료 싸움이 되거든요, 결국. 그래가지고 저희는 추세를 먹는 전략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시가 단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매매는 이게 대응의 영역이죠, 여기서는. 근데 이거를 종목을 미리 선정하고 매수를 걸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매매를 하다가 요거는 시가 근처에 사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전략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장 시작하기 전부터 매, 매매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이런 걸 사람들이 334 매매 전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 100만 원이 있다 하면 30만 원 추가 시가 근처에 밑으로 3%에서 5% 정도 밀렸을 때 30% 추가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돌렸을 때 40% 추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죠. 근데 이거 물타기랑 좀 다른 거예요. 이 물타기는 계속 사가지고 평단을 낮춘다는 개념인데 시가 근처니까 이 근처에서 사고 이 근처에서 사고 이 근처에서 사고 이 근처에서 살고 이렇게 올랐을 때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가 근 어차피 주식은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근처에 사고 올라오면 매도.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먹고 끝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여기 300만 원만 해서 3%에서 5%만 나도 수익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넣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겁먹지 않고 돈을 좀 크게 넣는 매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다 하면은 시가 근처에 30% 매수하고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매수하고 이 근처에서 또 300만 원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이 근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반등해도 상승 추세일 때 40%를 넣는다 하면은
조금만 반등해도 이미 수익 구간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파동 나왔다 하면 시가 근처에 30% 넣고 윗꼬리에 30% 넣고 올랐을 때 9시 반까지 9시 30분까지 이게 거래량이 없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기에서 절대 40%를 또 추가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 반등하는 거 먹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40%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 40%는 딱 반등한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가에 사서 오르면 매도를 하고 시가에 사서 밀릴 때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5% 구간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절반으로 낮춘 다음에 반등하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건 추세를 먹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있고 9시 한 10분인가 20분쯤에 보면 알잖아요. 이 거래량 별로 없으면 이거는 잠시 단기 반등하다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만약에 많고 시장이 주도하는 테마다 보면 여기서 40%를 자신 있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상승 추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할 때 전 이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장 초반에 엄청 강한 종목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강하긴 강한데 주식은 위아래로 흔들다 보니까 강하지만 음, 위아래로 흔드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윗꼬리를 먹어야 되니까 세력들이 못 털었거나 불량이 나올 만한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 윗꼬리를 먹어야지 하고 샀는데 하한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한 종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는 답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 지수에 따라서 매매하는 스타일이 좀 바뀌거든요. 지금 시장은 안 좋으니까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꿈을 먹고 크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그러면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니까 강한 종목을 볼 때 기준을 보통 거래량으로 두죠. 근데 그 거래량이 터진 섹터들을 테마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오늘이 6월 20일이니까 19일에 뜬 테마를 좀 볼게요. 그걸 알아야지 단타를 할 수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가 좀 떴죠. 덕산테크코피아. 얘네들이 시총이 좀 높죠. 하지만 거래량이 풍부하죠. 게다가 신고가죠. 시간의 단위가에도 매도 물량 없죠. 이런 거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좀 높죠. 그럼 이런 거는 단타를 하기에 좀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다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거 보면은 1분봉인데 올라올 때마다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죠. 올라오면 누가 때리고 올라오면 누가 때리고 올라오면 누가 때리고 하지만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겠죠.
그럼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데 좀 강한 종목이니까 이게 내일 하룻밤 캔들이 지나면 시가 근처에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 5일선 근처가 올라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2번 시가 이후 음봉일 때 사가지고 밑꼬리를 먹는 추세 매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음,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해가지고 지금 한동안 좀 유지될 거예요. 강하긴 강하죠. 근데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이 삼성전자를 보면 매도 물량 좀 나왔죠. 거기가 어디예요? 전고점 부분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 자체는 강하다. 그럼 밑꼬리를 먹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1, 2, 3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2번 전략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5일선이 위로 올라올 테니까 8,000원 부분에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지수는 강할 거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워낙 높은 애들밖에 없다 보니까 음, 단타는 좀 별로다. 추세를 먹는 전략은 좋긴 하지만 그리고 동해석유가스 관련주가 떴죠. 이게 대통령이 동해 바다 쪽에 석유랑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올랐죠. 근데 그걸 하려면 시추도 해야 되고 관도 달아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가 많이 떴어요. 그 중에 넥스틸하고 대동스틸, 하이스틸,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동양철강. 동양철강 아니었나? 아, 철강. 이게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뜬 건 넥스틸이죠. 그리고 봐야 되는 게 1분 봉으로 보면 이 12시 오전에 주가를 쏘아 올리고 매도 물량이 한 개도 없어요. 이건 강하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보면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좀 있고. 그러면 이건 334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시가가 이건 좀 갭이 높을 거예요. 갭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높게 떴다. 그러면 시가 이후에 시가가 만약에 이 근처에 떴다 하면은 밑으로 좀 눌릴 때 여기에서 30% 사고 밑으로 좀 더 눌렸을 때 30% 사고 상승 추세부턴 여기서 40%를 좀 넣는 거예요. 이 정도의 추세가 나오겠죠. 그럼 보통 이런 거만 해도 6, 7%는 수익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넥스팀 334로 넣으면 되고 3번을 하면 돼요. 3번 매매를 하면 되고 음, 그래서 가장 강한 스틸 중에서 가장 강한 넥스틸을 추천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240일, 480일에서 반등하고 이 매직 구간이 좀 많잖아요. 대동 스틸하고 하이스틸 이것도 480일에서 올라왔잖아요. 아마 이 윗꼬리는 매도 물량을 좀 먹어준 윗꼬리일 거예요. 하이스틸하고 대동 스틸. 그럼 이런 거는 음, 오늘 하루아침에 바로 급등은 하기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매도 물량이 워낙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스윙주로 하긴 좀 적당한 종목이에요. 근데 단타는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스윙주로는 대동스틸 보면 좋고 넥스틸은 단타, 오전 단타 하는 매매 전략. 만약에 이게 절대 더 내려간다고 나머지 물량 40%를 더 추가하면 안 돼요. 절대. 상승 추세 돌입했을 때 40%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에 심의일좀 없다 하면 40%안 넣고 조금 반등했을 때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야 돼요. 근데 손절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9시 반이나 10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시추 중에 웨이버스 위아래로 많이 흔들죠. 근데 여기 보면은 거래량 들어온 애들이 여기에요. 한 번씩 거래량 나오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음, 그렇다 보면은 이 관련주도 얘네들이 이 근처쯤에서 캔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평균 단가는 아무리 못해서 이 근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전략을 하면 되냐? 이것도 바로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시간의 단위가에서 많은 물량들이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스윙주로 하면 되는데 보면 11선 근처에서 찍고 거래량을 만들었고 11선 근처에서 찍고 거래량을 만들었죠. 세력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밑골이 엄청 길게 하는데 단타는 좀 안 맞긴 해요. 그냥 관심 종목으로 보면 되고 태강하고 뭐 서암기계공업이 시추 관련주로 있긴 한데 이건 차트를 넓혔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했죠. 세력들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구간이 다 매도 물량인 거죠. 보면 올리려고 하면은 올린 거래량이 많은데 내리는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세력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로 쏘기 힘들 거예요. 시간의 단위가에서 물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3억 정도 나왔네. 시추 관련주는 그냥 보면 된다. 근데 거기에서 동해 석유 관련주에서 넥스트만 단타 종목으로 334 3번 전략을 매매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원자력 관련주, 부산 에너빌리티랑 그 우리기술, 그 다음에 BHI, 금양 그린파워, 우진 엔텍이었나? 얘네들이 음, 원자력 관련주인데 아마 이런 애들도 좀 초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그 의회에서 그 원전 지원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원전 승인이 나면 얘네들이 그때 좀 시작하게 할 거예요. 미국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리고 한국 주식들도 살끝짝씩 꿈틀대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 미리 그 매수를 해가지고 추세를 먹는 스윙 종목이 있죠. 이렇게 되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우진한테. 근데 단타는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그 쇼핑 스토어 개발했죠. 카페 24. 카페 24인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했죠. 특히 여기. 그리고
상한가를 갔어요. 11선 근처에서 거래량 만들면서 올라왔죠. 이게 좀 특이한 모습인데 좀 아쉬운 게 시간의 단위가에서 뭐 물량도 좀 쌓여 있고 매도 물량도 그렇게 없고 하지만 몇 번 밀렸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정고점 근처에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갭이 좀 낮게 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는 입형이랑 간격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할 때 좀 아까랑 달리 매도 물량도 좀 나왔고 하니까 윗꼬리를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매매는. 기관들도 들어왔는데 매도를 안 했죠. 그럼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냐 생각하면 윗꼬리 갭이 좀 살짝 높게 뛰고 위아래로 흔들 거니까 2100 뭐래 36,000원 근처에 매수를 걸어오면 되겠죠. 첫 번째 매수 윗꼬리를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약하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리고 33,500원쯤에 매수를 걸면 되겠죠. 위아래로 크게 흔들 거니까 왜냐면 갭이 높게 나오면은 매도 심리가 좀 강할 거란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갭이 높게 뜨는 거는 매도 심리가 좀 강해요. 완전 높게 뜨면은 그렇게 매도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텐데 좀 밀고 가볼까 하는 심리가 좀 있을 텐데 갭이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살짝 나서 어중간하게 갭이 뜨면 매도 심리가 좀 발생하죠. 그러면 이 2번 전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1차 추가 매수는 여기서 하고 2차 추가 매수는 이 근방에서 하는 거예요. 36,000원 부분에 1차 매수하고 35,000 아니 34,500원이나 5,500원쯤에 뭐 2차 매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돼요. 아직 강하긴 강한데 밑꼬리 심리가 좀 있을 걸 예상이 되니까 밑꼬리를 넘는 게 맞는 매매고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토를 개발해가지고 카페24가 뜬 거죠. 그 관련주가 레이브 코퍼레이션 이거예요. 바닥에서 거래량을 만들어줘서 이것도 단타를 할 수 있긴 한데 급등락이 아마 얘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카페24를 단타하기엔 추천을 해요. CC 사이트. 이건 시간에 다니까 해서 매도 물량 좀 나와가지고 건들지 않을게요. 이게 또 좀 강하긴 한데 그리고 이번에 시간에 다니까 해서 음, 저출산 관련주가 좀 많이 떴죠. 걔네들 중에 꿈비가 있죠. 꿈비가 시간에 다니까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갭이 좀 많이 높게 뜰 거란 말이에요. 꿈비.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는 1번 전략. 얘 절대 욕심내면 안 되고 좀 돈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아마 시가가 12%, 13%쯤에 뜨면은 매도 심리가 좀 강해질 거니까 아마 시가에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한번 주고 바로 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럼 막 1.5%에서 2%만 먹고 빠지던가 호가 보고 막 대응하는 전략으로 하면 돼요. 이건 1번 전략. 시가 단타. 꿈비는 시가 단타 1번 전략하면 되고 나머지 아다방 컴퍼니나 그런 거는 좀 밀렸어요. 시간에 나니까 해서.
비스투스. 이것도 시간의 다니까에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좀 밀렸죠? 깨끗한 나라. 어, 어, 제로 투 세븐. 이것도 시간의 다니까에서 좀 올랐는데 밀렸죠? 테라이, 그, 테라젠 뭐였더라? 아, 맞네. 이것도 시간의 다니까에서 좀 올랐는데 밀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로 급등하고 이 밑꼬리를 먹는다기보단 제일 강한 꿍비의 모습을 보고 아마 후발주자들이 따라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좀 위험한 매매니까 시가에 좀 약하게 들어가서 시가 단타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맞는 거죠. 이게 KCS. 이것도 이게 양자 그 암호 관련주였나 그런 걸로 아는데 이 SK텔레콤이랑 이 제조사 간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죠. 그 양자 상용화를 뭐 한다고 뉴스가 떠가지고 오른 건데 이게 보면 일본문 보면 시간에 그 9시 10시 한 40분쯤에 상한가까지 들어왔는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왜냐면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물량을 막 흔들어줬죠. 아직 얘네들은 물량이 좀 남아있다는 거니까 위아래로 흔들 거예요. 그러면은 334 이게 3번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좀 봐야 되는 게 식품 관련주 샘표 식품하고 이 거래량 좀 나왔는데 갑자기 조정을 또 줬죠. 그렇다고 뭐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에 나니까서 1.71% 떴으니까 뜨고 웃긴 게 기관들이 샀어요. 음봉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실적 관련주예요.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먹는 시장이 아니라 실적 관련주 위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샘표식이랑 국분당 이것도 시간에 타니까에서 방어를 해줬죠. 음봉인데 맨 마지막에 올려주고 매수 물량을 쫙 깔아줬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죠. 기관들도 하죠. 국순당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카페가 아니라 그 제주맥주다. 어, 제주맥주.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왔어. 1분봉으로 보면 한 번씩 거래량을 만들어준 애들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웃긴 게 시간에 가니까 해서 하락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4% 근방에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세력들이 이 근처에서 거래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뺄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음봉으로 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4%로 갔을 때 자신 있게 시가가 갭으로 낮게 시작하면 자신 있게 시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먹는 전략으로 짜면 돼요. 아마 캔들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카톡에 매매 전략들을 좀 써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돼요. 종목 선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매일매일 올려드릴게요.